언젠가 이제 기회가 되면 이것을 영상으로 한번 남겨보려고 했었는데 때마침 이제 어머니 집에 가서 서류를 챙겨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외지에서 하루하루 일기를 쓴 게 있습니다. 일기를 남들은 자고 나서 다음날 쓰겠지만 저는 이 일기가 꿈을 꾸었거든요. 그 안에 있을 때 꿈의 내용을 그대로 적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저에게는 아주 소중합니다. 남들은 뭐 그런 걸 왜 썼냐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아주 소중한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저를 고소했던 그 친구에게 내가 직접 편지를 쓴 겁니다. 지금 이거를 거기는 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보냈던 내용을 그대로 제가 받아 놓아서 적은 것입니다. 토시 하나 안 빼놓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편집도 한 것도 없고 그냥 본인 사실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뒤 안 맞는 문구도 있을 거예요. 친구에게 아픔 없인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날씨가 무지 차갑네. 하늘엔 구름 한 점 없는 청량 하늘이구만. 조속으로 기온차가 심하는데 건강은 어떠한가. 친구를 생각하면 늘 어릴 적 추억이 생각나고 한물을 무지 잘했지. 20대 초반에는 아산만 방조에서 새벽부터 노을진 저녁 때까지 눈물을 흘리며 열심히 살아왔던 것 얘기를 들었고 내 마음속에는 존경 그 자체였고 항상 잘 되길 바라며 오래가자 늘 가슴에 새기며 살아갔다네. 오늘은 첫 편지라 친구하고 나하고 어느 순간 멀어지게 된 경위 그런 상황을 내 입장에서 표현하니 기분 언짢아 말고 표현력이 부족하니 오해는 하지 마시게. 몇 년 전 갑자기 친구가 연락해줘서 알았네. 여기에 나와 있는 성함 이름은 혹시나 나중에 명예훼손이나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이거는 성만 얘기하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김 땡땡 회장이 사기죄로 고소를 하라는데 친구인 자네가 무지 힘드니 회장님 찾아가서 사정해봐 라고 글로 남겨주었지. SM산업은 현 대표인 친구가 이사이기 때문에 대표이사 자격으로 장병관을 고소해야 하는데 입장이 난처하다고 문자로 통보해 주었고 난 친구 말 따라 우의덕경식이었지. 고소한 부분에 대하여는 자네 입장 충분히 이해하고 예나 지금이나 서운한 감정은 없어. 친구 또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래 했겠는가. 이해하네 친구. 2011년 그때 그 당시 김 땡땡 회장은 내가 자네를 어떻게 고소를 하겠는가. 고소를 안 한다 해서 현금 보관증 사실 확인서 써달라고 하시어 써드리고 그렇게 굳고 믿고 있었다네. 처음부터 돈 2천만 원을 달라고 한 건 아니었네. 사실은 공정증서 작성할 당시 그 전에 5,600 주면서 공정성의 기한 채권 7천만 원 부분 공증받았을 때 3개월 만기로 해서 한 달 이자 500만 원씩 계산하여 7천만 원 약속금 받은 것이고 이게 뭔 내용이냐면 5,600 주면서 7천만 원을 제 앞으로 공증사무실 가서 약속금 공증을 하게 됩니다. 모든 채권은 저에게 있는 거예요. 법률적으로나 뭐로나. 그래서 5,600만 원인데 한 달에
500만원씩 계산해서 10%죠. 3개월 단위로 했으니까. 그래서 원금은 5,600인데 7천만원짜리 약속 공정을 제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입니다. 2011년 11월 발행, 2012년 2월달 3개월로 약속금 받은 것이고 이자는 500만원씩 1,500만원을 계산하여 7천만원이 되었다네. 그 뒤로는 변제기일이 지나서 돈 갚는 날짜가 딜레이 되고 잔해 또한 약속금 만기일에 1,100백만 내 계좌로 들어왔는데 되돌려 보내라고 해서 다시 SM 사람으로 보내고, 우리 목적은 김땡땡 회장이 돈 변제 못하면 더 낫지, 이자 챙기고 실질적 SM 주식 주주 김 누구누구로 되어 있어서 채권 회수 딜레이 핑계로 지분도 다 챙겨야 하지 않겠나. 주 목적은 이거지. 채권 회수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잖아. 채권 회수에는 크게 신경을 안 썼어요. 왜냐면 친구인 장 누구누구가 이 회장한테 처음에 돈 6억을 배팅을 했어요. 석산 개발하자고 SPC 법인, 목적법인을 설립한 것이죠. 거기에 6억을 처음에 돈을 댔어요. 그 뒤로 김땡땡 회장이 수시로 이제 돈을 요구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계속 돈을 빌려주게 되면 채권하는데 횟수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허가가 날지 안 날지 불분명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그 금액까지만 딱 적정선을 갖고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돈이 필요할 때마다 나를 이용한 거예요.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내 친구 골프 선수 장병관이한테 얘기하면 돈이 될 거라 그러면서 실제 돈은 그 친구 돈인데 내 돈인 것처럼 해갖고 6천만원, 뭐 1억 2천 공정해가지고 이자를 10%로 받아가지고 나는 그 친구에게 다 돈을 줬어요. 그거는 이 사건은 별개 문제고, 이거는 지금 원금 5,600만원에 7천만원 약속금 공증 부분, 사건에 대한 부분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3개월 만기 됐을 때 1,500만원을 이자만한테 보내왔어요. 그 김땡땡 회장이 나한테 연장을 해달라고. 나는 안된다, 응? 난 바로 집행을 하겠다, 원금을 다 주든가. 근데 나를 고소한 그 친구는 회장이 돈이 없다는 거를, 변제 못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이용한 거예요. 뭘 이용했냐, 그걸 핑계로 해서 그 주식을 다 뺏어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이 내용입니다. 안 갚는 게 더 낫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주식을 다 뺏어오니까.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흐른 다음 결정적으로 자네와 내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얘기 못 나누고 여기까지 왔는데, 풀 수 있는 상황이나 여건도 없었고, 오해 아닌 오해인지 뭐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아마 이 사건으로 감정이 생기지 않았나 싶네요. 그때 당시 친구가 서울로 올라왔어. 그 당시에 이 친구가 은평구로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연신내에서 만나가지고 소주 한잔 기울이면서 그 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논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이제 회장님이 연락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답답하니까 올라온 거예요. 서울 올라왔어. 회장이 연락이 안 된다고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것 같더만 연신내에서 선술집에서 회에다 소주 한잔하고 전통 마사지 가게에서 시간 때울 겸 마사지 받고 헤어졌지. 친구는 나한테 김 땡땡 회장이 만나면 녹취해서 오라고 하였고, 난 회장 만나러 여의도 사무실로 출발해서 대화를 나누었지. 그 본사가 여의도에 있었어요. SM산업 본사가. 회장 말 내가 만나러 가니까 사무실에서
강프로 장 누구누구가 나한테 문자를 보내왔는데 문자를 보여주더라고. 나한테 이게 사람이 할 소리냐, 내가 어디 도망가냐, 병원에 입원해서 사경을 헤매다 장 누구 전화 온 거 못 받을 수도 있지, 내가 줄 돈 통장에 준비 다 되어 있고 월요일날 3억 보낼 텐데 젊은 사람이 도대체 버릇이 없다면서 뭐 하는 짓인지 되게 뭐 하더라. 되게 뭐라 했거든요. 그날 그 회장님이 발바닥에 애기가 수술을 했어요. 꼭 파였더라고. 이게 그 친구가 연락을 해도 연락을 받을 수도 없고 연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문자에다 대놓고 막 보여주더라고 나한테. 이게 그 내용인데 이게 지금 장 누구누구 주특기가 남 시켜서 녹취하는 게 주특기라 하더라. 그러면서 사람이 그러면 안 되잖아.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 난 녹취를 못했어. 아니 안 했어. 왜냐면 나한테 대놓고 녹취 얘기한 것도 있지만 자네한테 돈 보내줄 돈 다 준비되어 있었고 보내준다 하는데 그 순간은 적대감으로 지낼 필요가 없어서 그냥 일 보고 되돌아왔어. 사건의 발달은 내가 정확히 기억하지. 난 충격이었으니까. 그날 당일 왜 충격이었냐면 그날 김 회장님 만나고 여기서 만나고 돈을 다 준다 하니까 돈 다 보내준다 하는데 굳이 적대방으로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왔는데 저녁 때 이 친구가 나오면 전화가 옵니다. 저한테. 그때 충격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그날 당일 오후 저녁 때 친구가 나한테 전화를 했어. 그 친구가 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친구도 술을 마셨는지 모르겠지만 평상시 너의 목소리들이 아닌 것 같더라. 그 친구도 이제 술 한잔 했는가 봐요. 나도 그때 소주 한잔 먹었었거든요. 그 친구 하는 말이 일보러 갔다 오라 했는데 일은 안 보고 김 누구누구한테 포섭당했냐 라고 하자 내가 하는 말, 회장님이 돈 준비 다 해놓았고 너한테 보내준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필요 없고 일 그만 보고 채권 양도하라고 얘기하길래 나도 술을 마셨지. 그래서인지 감정이 절제가 안 되었지. 서로 감정 상한 얘기를 주고받고 그랬었지. 그 일이 있으므로 난 혼란스럽고 상처를 많이 받았단다. 아 이게 뭐지? 왜 이럴까? 그 뒤로 친구한테 전화가 자주 왔었고 난 받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원 상태로 되돌아가겠지 싶어 때를 길어두고 있었다네. 이러는 동안 자네도 열 무지 받고 스트레스 무지 쌓여 있었겠지. 내가 자네 전화 피하고 회피할 때 얼마나 열 받았겠는가. 그 부분은 내가 잘못했네. 미안하네. 오죽하면 이제 다른 친구를 시켜가지고 나를 만나게 합니다. 내가 연락을 안 받고 그러니까 그 친구 이름이 있는데 누구누구 시켜서 나 만나서 일 보라 했을까. 서울 역촌동 남도식당에서 만났는데 먼저 운을 띄우더만 그 친구가 운을 띄우는 거예요. 내가 그 친구를 안 만나주니까 우리 중학교 동창 다른 친구를 보낸 거예요. 먼저 그 친구가 나한테 운을 띄우더라고. 난 그 당시 이해를 못했었어요. 그 친구가 시켜서인지 모르고 순수하게 나는 친구라 생각하고 이제 만난 것이죠. 역촌동 식당에서. 안양에서 공정한 것 장 누구누구한테 해주라고 하길래 이 일은 너가 관여할 게 아니고 장 누구랑 나랑 정리할 게 있고 너가 모르는 분이 많단다. 방 잡아줄 테니 술이나 한잔 하자 했더니 급한 일이 있어서 내려간다 하더라. 나중에 군산에서 한 사실이지만 봉식이 자네도 밖에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더만 같이 올라와서 얘기했으면 그때 그 당시 오해도 풀고 여기까지 이런 상황까지 안 왔을 터인데
아쉬움이 많이 남다네. 아쉬움이 많이 있죠. 왜 저는 어찌됐든 간에 이 사건으로 구속이 돼 있었고, 그때 당시에 지가 식당에 그 친구랑 같이 올라섰으면 풀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친구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나는 그것도 모르고 뒤늦게 그 친구가 군산 내려가는데, 그때 당시에 역촌동 그 식당에 주차장 쪽에 나를 고소했던 친구, 그놈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아쉬움이 많았죠.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영어에 몸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편지를 그 친구한테 보낸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도 거기까지 이런 상황까지 안 왔을 텐데 아쉬움이 많이 납니다. 그 후로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하루는 자네가 군산으로 내려오라고 돈 줄 테니 동시에 주고받고 처리하자고 해서 난 서울에서 군산으로 내려갔다. 도착해보니 4시더라. 밖에서 30분을 차에서 기다리다 4시 30분에 법무사 사무실로 들어갔네. 왜 30분을 차에서 딜레이 시켰냐 하면, 혹시 내 예상대로 동시 패션으로 일처리 안되면 채권 양도 통지서를 우체국에 가서 보내야 하기에 시간을 벌기에 그렇게 한 것이라네. 저는 벌써 앞을 내다 본 거예요. 동시 패션 안되게 되면 나는 채권 양도를 해줄 이유도 없고, 채권 양도라는 것은 계약서를 쓴과 동시에 우체국에 가서 내용 통지를 보내야지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억지로 우체국 가기 5시인가 문을 닫았는데, 그 당시에 저는 억지로 시간을 30분 딜레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 예상대로 돈 얘기 없는 거예요. 이 친구가 서울까지 와가지고 채권 양도 해달라고 수없이도 했는데, 이게 지가 동시 패션을 하자는 거야. 돈 줄 테니까 양도를 해줘라. 그래도 내가 군산에 서울서 군산까지 내려가지 채권 양도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법무사 사무실 들어가 보니 설마 했던 것이 내 예상대로 흘러가더라. 도장은 차에 있으면서도 없다 했더니 직원한테 도장 파라고 시키고, 그 친구가 시키더라 이 말이에요. 직원한테. 그 잘하는 법무사거든요. 뭐 누구 법무사하고 이 친구하고는 20년이 거래했던 그런 법무사입니다. 아주 가까운 사이에요. 보통 가까운 사이가 아닙니다. 서류에다가 자네가 찍더만 난 자네가 돈 얘기도 안 하고 어이가 없고 미리 약속했던 건 한마디 안 하기에 뭔 일이 있다냐 생각했다. 친구 자네가 아니었으면 다른 같았으면 욕하고 난리를 쳤을 거야. 그래도 친구였고 존경할 만큼 그런 친구였는데 어떻게 내 뭐라 하겠는가. 감정도 상하고 어이없어서 그냥 나와버렸다. 바로 정희한테 가서 한숨만 쉬고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다. 자네를 흉보거나 그런 친구를 보일까봐 내가 함구했다네. 그 경식이 형한테 연락해서 형 집에서 자고 서울 올라와 버렸다. 그때가 아마 렉서스 벤 차 문제로 키가 어떠니 뭔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다. 법무사에서 나온 후 자네가 나한테 계속 전화가 오고 난 전화를 일절 거절했지.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안 좋고 서운했네. 며칠이 지나서 한 사실이지만 김 회장으로부터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난 내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에 빠져 있었네.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통지서를 에센스 하나으로 보낼 줄 몰랐다. 내가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를 써준 것도 없고 승낙, 묵시적 승낙도 하지도 않았고 허락도 안 했는데 이 친구가 내용 통지를 해버린 거예요. 지가 직접 써가지고. 나중에 내가 보여주겠지만 지 자필로 싹 써 보내는 거야. 지 자필이에요. 내 자필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허락한 것도 아니고 내 의사에 반하고 이런 것들을 단지 내가 그 법무사 사무실에 간 것 뿐인데, 친구가 자주 거래하던 곳 법무사 사무실을 선택해서 양도권자를 나를 이곳으로 오게 하고 양수인 친구가 이곳으로 와서
내가 몇 번 그 전부터 일을 본 법무사 사무실이기에 어떠한 일을 하여도 합법이든 불법이든 이상하게 여길 부분은 하나도 없는 것이지. 법무사는 당연히 자네 돈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채권양도 계약서 통지서를 양도인 내가 당연히 해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사법정에 나와서 그렇게 진술했겠지. 왜냐면 그 법무사는 당연히 이게 장 누구누구 돈이기 때문에 장병관이가 명의이자 대여만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장 누구누구한테 당연히 채권 양도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민사법정에 와가지고 그 당시에 SM 산업하고 장 누구누구하고 이제 소송이 붙은 거예요. 나는 그 당시에는 이제 회장님 편이었고 변호사를 샀는데 결정적으로 그 법무사가 와가지고 채권 양도 계약서를 써버렸다고. 채권 양도권자가 양수인에게 허락했다, 이 취지로 이제 법정에서 진술해 버리니까 제가 이거를 못 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죄가 된 겁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민사법정이나 형사법정에서 증언했던 내용은 결정적인 증거로 쓸 수 있다.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판사는 판결할 때 그 대법원 판례로 해서 그냥 적시해서 죄를 준 것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무지 억울하죠. 아직도 저는 돈 반대로 채권양도하면서 계약서 써줬으면 걔는 나를 돈을 줘야 되는데 나는 아직도 달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난 채권양도하면서 계약서를 써준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채권양도하면서 계약서 써줬다 그러면 지금 나 돈을 줘야 되냐? 돈 안 주잖아요. 그러면. 채권 양도 계약서 통지서를 양도인 내가 당연히 해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사법정에 나와서 그렇게 진술했겠지. 법무사는 본인은 원래 타이핑으로만 오드를 친다 한다고 민사법정에서 진술했지. 하지만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는 워드로 되어 있고 자기는 타이핑으로 쓴다 했는데 이건 자필로 써 있어요. 아까 내가 했잖아, 자필로 직접 써 있다고. 법무사가 직접 타이핑으로 쳤으면 타이핑 글이 나와야 되는데 직접 자필이 돼 있다고.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이게 통지서는 무권 대리자나 사자 즉 자필이 아니어도 동의만 했다면 내용 통지는 가능하다. 대법원 판례도 그러하고 나도 그 정도는 알고 있고 저는 그 정도는 알고 있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상대방이 직접 글을 내용 통지를 갖다가 안 써줘도 여기 있잖아요. 무권 대리자나 제 사자, 자기 자필이 아니어도 동의, 난 동의만 하면은 그 사람이 보내도 법률적으로는 불법도 아니고 그냥 그게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대부분 판례가 나와 있어요. 나를 고소했던 걔는 그까지 다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걸 이용한 겁니다. 내가 못한 얘기를 몇 가지 더 하겠네. 오해하지 말고 단 지난 일이네. 오해를 풀고 관계 개선을 위해 표현한 것이니 아랑으로 봐시게. 네, 이 내용이 있네. 내가 이제 그 친구한테 하소연하는 겁니다. 억울하니까. 채권 양도하고서 계약서 및 통지서에 보면 2012년 12월 10일 날짜 부분에 10일 1 10인데 거기에 보면 일자는 타이핑으로 쳐 있고 공자는 벼 있어요. 거기다 공을 자필로 쓴 겁니다. 이렇게 공자. 그게 뭐냐면 영자는 원래 비어져 있었는지, 즉 타이핑이 아닌 누군가 손으로 쓴 글자가 나타나 보여. 법무사는 본인은 모든 게 타이핑으로만 친다는데 왜 마지막 숫자를 안 쳤을까? 아니 왜 비워두었을까?
내가 보는 자리들 그 날짜에 작성했다면 굳이 12월 10일로 타이핑 치면 되는 것이지 왜 12월 1 영자는 이렇게 비워두었을까? 이 내용이야. 그 당시에 동시에 만나가지고 채권양도 계약서 쓰면 타이핑 치면 도사닥 12월 10일 쳐야 되는데 영자가 빠져 있어요. 이것은 미리 그 친구가 지네 사무실이든 어디든 써가지고 와가지고 공간을 비워놓은 거예요. 비워놓고 법무사에 갖고 와가지고 그 법무사를 보여준 겁니다. 이게 그 법무사는 채권 양도를 이렇게 했고 장병관이가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채권 양도로 본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민사법정하고 그렇게 진술한 거예요. 난 그걸 이제 따진 것이고. 아니 12월 10일 그냥 타이핑 탁탁 쳐보면 되지 왜 영장을 비워두냐고. 비워둔 거 미리 써놓았던 거예요. 이거 비워놓은 거예요. 내가 언제 내려올지 모르니까 혹시나 그날 말고 다음날 내려올 수 있으니까 비워놓은 거예요. 그건 아마 100%일 겁니다. 그 자신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 거. 법무사 말에 의하면 모순점이라 할 수 있고 이해가 가지 않는다네. 2012년 12월 10일 날짜가 월요일인가 그럴 것이네. 만약 내가 채권 양도를 해주었다면 친구는 뭐하러 계속 나한테 전화를 했는가. 계속 전화 안 받으니 3일이 지나서 과감을 결단을 내렸겠지. 그렇게 급하고 빨리 진행한다 했는데 월요일날 작성했다면 바로 다음날 내용주하는 게 상식이 아닌가. 이게 뭔 내용이냐면 그날이 월요일 날이에요. 지가 엄청 급하다 했거든. 급하면 바로 월요일날 우체국 가서 내용 통지해버리면 되는데 3일 지나고 난 다음에 목요일날 내용 통지를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내가 바로 법무사에서 나와갖고 바로 서울 올라와 버렸잖아요. 나한테 계속 전화한 거예요. 설득을 시키려고. 근데 나한테 씨알이 안 맥힌 거죠. 그래서 3일 있다가 보내는 겁니다. 이게 그 내용이에요. 네가 그렇게 급했으면 월요일날 보내지 왜 계속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요일날 내용 통지 보냈냐 이 뜻이에요. 3일이 지나서 목요일날 SM산업으로 내용 통지한 거 아닌가. 법무사에 있었던 날 바로 다음날 새벽에 무거운 마음으로 서울 올라왔네. 며칠 지나서 회장이 문자에다 난리를 쳤더만 소송 사기로 고소한다고. 뭔 얘기인지 몰라서 전화 드렸더니 야 이 사람아 돈 7천만 원은 자네 둘이서 알아서 하든 자네 마음이지 1억 2,700만 원 부분은 돈 다 지불하고 끝낸 채무인데 장 누구누가 한테 채권 양도를 하면 소송 사기 아니냐. 어떻게 된 거야. 고소를 하니 법적으로 하니 야단 법석이었네. 회장님이 나한테 난리가 난 거예요. 7천만 원 부분은 내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네가 뭐 떡을 사 먹든 하든 네 맘인데 장 누구누구 이 친구는 그 전에 돈 받은 거 다 줬는데 그까지 장병관한테 양도 받았다고 그걸 내용 통지를 보내는 겁니다. 받은 돈을 내가 더 건네줬는데 이중으로 청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장 입장에서 난리 난 거죠. 나한테 야 이 사람은 전에 1억 2천만 원 줬는데 7천만 원은 빚이 남아있으니까 그 네가 떡을 사 먹든 양도라든 상관할 바 아닌데 1억 2천만 원에서 왜 고소를 했냐. 아니 채권 양도를 했냐. 나를 고소한다는 거예요. 난 돌아버릴 거잖아. 나는 회장님한테 이 얘기를 들어서 채권 양도가 됐다는 걸 그때서 비로소 안거가 된 겁니다. 그 전에 몰랐어요. 내가 이제 그 얘기하죠. 회장님께 제가 사기꾼도 아니고 그럴 리가 없으니 만나서 얘기하자 해서 자주 만나게 되었다네. 이제 그 뒤로 회장님하고 나하고 이제 자주 만나게 된 거죠. 이 부분 때문에. 나는 채권 양도 해준 적도 없고 1억 2천만 원 부분 얘한테 건네줬는데 회장님 나 고소한다니까 자주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난 풀어야 되니까. 법무사 상업위실 간 적은 있다. 그러나 채권 양도항소 계약서 통지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내 의사나 나의 행동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받은 돈은 어떻게 해서 1억 2,700만 원을 채권 양도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왜 채권 양도 하겠냐고. 받았고 얘한테 건네줬는데 얘기했다네.
친구야, 처음부터 민사법정에 나가서 기억에 반한 진술을 하여 처벌받고 그 토대로 경찰서나 검찰 진술대 진술하다 보니 자네가 오해 아닌 오해를 더 많이 한 것 같구나. 몇자 더 적어 보내마. 처음부터 돈 2천만원 부분은 회장님께 공정증서에 의한 7천만원 부분에 대하여 돈 달라고 한 것은 아니라네. 내가 돈이 필요하오니 2천만원 부분을 차용해달라고 했어. 이 부분은 회장님이 그때 당시 나하고 휴대폰 통화한 거 녹음해서 녹취록에 다 나와 있어. 경찰서에 제출을 했더라. 읽어보면 난 정 안되면 차용으로 빌려달라고 해서 주변 공정증서 당시 한 달에 이자 500만원씩 1년 지났으면 6천만원이잖아. 회장님께서 이자 얘기는 안 했고 내 마음속으로 나중 회장님 이자가 6천만원 넘었으니 이걸로 계산합시다라고 밀어붙이려고 했다네. 이 내용이 뭔 내용이냐면 내가 6천만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1년이 지났어. 돈 5,600만원을 준 시점이. 그럼 한 달에 500만원씩 1년 지나면 6천만원이잖아요. 나는 내가 나쁜 놈 같았으면 난 그동안 이자 받은 돈이다 이렇게 우겨버리면 돼요. 솔직히 말해서. 응? 더군다나 회장님도 경찰서에다가 내 거 녹취했던 걸 제출했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 근데 그 내용입니다. 이게. 친구야, 이것은 진심이다. 처음부터 7천만원 공정서 금액에 관심이 있는 건 아니었어. 아니었죠. 내가 돈 7천만원 이거 쓰려고 했으면 그 전에 1억 2천만 내가 갖다 써버리지. 뭐 7천만원 돈 씨발 깜깜도 아니고. 응? 무슨 일인지 돈 다 변제하고 회수해 가야지. 그게 정석이라 바라더라. 그때 공정조사 넘어왔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나마 다행이고 회장님이 복이 없는 것이 그렇게 되었다면 난 법무사 사무실도 내려갈 이유도 없었고 위증이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친구와 난 필연인가 싶다. 키키. 이게 뭔 내용이냐면 내가 회장한테 돈을 받았잖아요. 그럼 내가 그 당시에 그랬거든. 회장님 채권양도 양도 계약서 이거 회수해 가십시오. 원본 회수해 가십시오. 근데 회장님이 그 당시 그랬거든. 아, 이 사람아 돈도 다 변제 안 했는데 어떻게 내가 그거를 회수해 가겠는가. 그 당시에 내가 회장님한테 공정주소 원본 다 드리고 채권양도 채무가 다 변제됐다고 완결됐으면 내가 법무사 사무실에 내려갈 일도 없고 내가 이 친구하고 만날 일도 없어요. 그 당시 끝났어. 그랬으면 내가 2014년도에 위증 처벌 받을 일도 없고 이렇게 구속될 일도 없다는 그 뜻이에요. 난 이 건으로 해서 연호를 만나가지고 2014년도에 법무사가 민사법정에 와가지고 진술하는 바람에 2014년도에 나는 위증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엮인 거예요. 민사법정에서 위증죄 처벌 받아버렸지. 법무사 와서 그렇게 진술해버렸지. 나는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딱 올감에 맡겨가지고. 그때 그 당시 이것이 용량이 부족해서 다 못하겠네. 그때 그 당시 친구가 한 말 기억나냐. 그 당시 회장하고 너는 서로 앙숙이었지. 죽이도록 밉다고 어떻게 해서라도 잡들이해야 한다고. 결과적으로 보면 회장은 열무지 받았겠지. 나한테 돈 넘어가고 자네한테 소송당하고 돈도 변제하게 되었고. 돈 변제했다는 거는 돈을 다 줬어요. 그놈은 날 고소내는. 그 친구는 돈 씹었잖아. 나 손해본 게 없어. 돈을 다 받아갔어요. 근데 법률적으로는 그게 이제 돈을 다 가져갔어도 여기 SM사에 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고소를 하는 것이죠. 대표로서 자격이. 얘는 피해본이 하나도 없어요. 얘가 나중에 이 회사를 이제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 자격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법이라는 게 그래요. 나한테 돈 넘어가고 자네 소송당하고 돈도 변제하게 되었고 이중으로 넘어가고 되었으니 친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잖아.
이 친구 말도 다 갔어. 어떻게 보면 회장 잡들여야 된다 했거든. 그럼 나는 회장한테 돈 받고, 지금 채권 양장소 계약서 받아가서 지 돈 다 받고, 지금 피해본 게 하나도 없다고. 우리끼리 하는 말이네. 나도 사람인지라 회장님께 죄송한 마음이 생기더라. 좀 회장한테 죄송했거든요. 실은 죄송하죠. 시간이 상당히 흘러 어느 날 친구가 나에게 회장한테 20억 중 13억 건네가고 잔금 7억 안 주었더니 난리가 아니라고. 예전에 나한테 준 돈하고 자네한테 준 돈 이중으로 간 돈이겠지. 회장이 고소장 제출하고 난리가 아니라 하면서 찾아와서 마음을 사고 진심을 보이라고 문자까지 보내주었잖아. 그때 당시 직접 찾아뵈서 마음을 전했더라면 어찌 되었을까. 솔직히 찾아뵈서 사정하는 것도 하기 싫더라. 솔직히 말해 사정하기 싫었거든요. 왜? 진실은 그게 아니었었으니까. 그 이전에 몇 번 찾아뵙고 내 지는 상황 설명해 드렸고 골프채까지 팔아서라도 드리려 했는데 양이나 차겠는가. 여러 복잡한 일이 생겨 포기했다는. 이번 재판 때 증인으로 나오셔서 회장님 말씀하셨는데 서운하더라. 나를 잘 알지도 못하고 친했던 것도 아니고 전혀 같이 어울리도 않았다고 하시는데, 물론 말하다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생각하네. 몇 년 전에 한양CC 장금희 임경우 회장 골프 나눠준다고 그랬는데 완전 안면물수하더라. 다리도 불편하시던데 이 재판이 뭐 그리 중요하신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선임해서 변론까지 하시나. 내가 이중으로 고소할까봐, 혹시 이중죄로 될까봐 나는 그리 생각해본 적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는데, 그래도 한때는 아버지 그년이라 생각하시고 그랬는데 내 마음을 아시는지 감정이 복받쳐 오네. 난 처음으로 태어나서 무고죄를 고소를 했잖아. 내가 이 친구 무고죄를 고소를 한 거예요. 나에게 돈 눈땡이 친 사람들 단 한 번도 고소를 해본 적이 없어. 나는 지금까지 나한테 눈땡이 친 사람 고소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번에 하도 억울해서 무고죄로 고소를 한 거예요. 결국은 내가 그거마저도 내가 처벌 받았어요. 영무고죄로. 심지어 두 누구 이놈은 몇 번 고민했다. 횡령으로 고소할까 몇 번 고소하려다가 군산까지 내려갔다가 고소장 제출을 하다가 그래도 손톱에 뗄만큼이라도 나한테 자존심 부분이 있어 하지 않았다. 이놈이 너 돈 2천만 원을 갖다가 횡령했거든. 오락실 차린다고 우리 회사 안이사님 돈 빌려가지고 줬는데 이 새끼 오락실 팔아먹었으면 그 돈을 줘야 되는데 횡령이잖아요. 그걸 고소하려다 안 했는 거예요. 그 친구하고 그 친구 둘이는 마삼육이거든. 그 친구 이름을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 친구 와이프 일 맡아서 하는 얘기도 들리고 여러 얘기 들리더라. 자네도 그 안에서 수행생활 하는데 각시 만나서 아무리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얘기하는 자체가 모양새가 영 아니라 생각했다. 친구를 고소했던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깊이 사과하네. 첫 편지는 이 정도로 하고 또 연락할게. 친구 두서없이 보내니 이해하기 힘들 거야. 이 내용 요청은 한마디로 난 애나 지금이나 친구한테 적은 그 마음이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정몽주의 단신가 있죠. 그걸 인용해서 제가 이렇게 보냅니다. 강산이 변하고 세상이 변할지언정 난 자네를 향한 마음은 영원히 변치 않을라네. 친구의 마음 향한 단심가. 정몽주 이 몸이 죽고 주고 일백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태고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향을 향한 마음 뭐 변 그거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제 보낸 내용인데 참 이렇게 하는 자체도 참 마음이 아프고 그럴 때는 막 성질 납니다. 피가 꾹꾹 솟는데 저는 지난 일이고
몸 건강이 또 마음의 수양을 많이 쌓고 육체적으로 좀 많이 건강해져 나왔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내 인생의 5점이 5점이고, 그런데 제 자신은 예전에 그 동영상 남긴 것처럼 성경에 나오잖아요. 에스겔의 삶처럼 동아줄에 뭐 에이고 새똥에 구워 먹고 기머리가 되고, 그래도 그 안에서 꿋꿋이 이겨내고 결국 성경의 역사에 길이 남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저 또한 뭐 그 정도의 인분은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의 좀 소신 있게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목이 좀 많이 아프네요. 한번 이렇게 글을 남겨봤는데 또 이 영상 보고 또 잘못돼갖고 또 그놈 또 어떻게 알아가지고 또 뭐 명예훼손이 뭐였는데 그 이름을 안 했는데 또 하다 보니까 뭐 장 누구누구 했는데 그 정도까지 하겠습니까? 오죽하면 제가 이 영상을 남기겠어요. 한번 남기고 싶었습니다. 왜 남기고 싶었냐면,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뭐 남의 돈 사기쳐가지고 뭐 횡령해가지고 아주 파렴치한 모범동인데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원래 받을 돈 받은 것이고 저희 대가를 받은 겁니다. 저는 참고로 화산건설 주식회사에서 도급순위 132 정도 회사에 제가 부장이었습니다. 부장도 30대 중반의 부장을 다뤘고 오너의 오른팔 왼팔 다 했습니다. 현장에 30군데 현장 소장들 제가 다 관리했어요. 나이가 어리니까 부장이지 저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뭐 하나도 부를 게 없어요. 오후 1시 출근하고 내 할 거 다 하고 운동하고. 이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나한테 도와달라는 거예요. 포항석산 개발하는데. 그래서 조건 제시가 뭐냐면 액구산에 뽑아주고 한 달에 500만원 쳐서, 500만원 뭡니까? 돈 1000만원씩 쳐가지고 이렇게 해줄 테니까. 그래서 내가 뭐 돈도 중요하고 뭐 조건도 좋았고, 그다음에 이 친구를 내가 나름 존경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뭐 이렇게 돼가지고 참 많이 아쉽습니다. 그나마 이제 제가 그 안에서 화산건설 형님께 편지 썼어요. 뭐 잘못했고 죄송하고, 그러니까 또 형님께서 또 무언에 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내미 입학금 내고 했는데, 참 세상 사는 게 참 차필귀정,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도 힘내시고 살다 보면 무고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무지한 것도 죄입니다. 모른다고 나 죄져놓고 모른다 그러면 법에서 처벌 안 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모르는 것도 죄고, 제가 너무 또 정에 약하고 친구 좋아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것 또한 제 탓입니다. 몸 건강을 하시고 화이팅입니다.